최근에 20일 가까이 잠적하기도 했던 김정은 위원장 자기 자신을 핵인싸라고 말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요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싸들이 또 뭔가를 자랑하는 걸 플렉스한다고 하죠.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인싸가 되고 싶고 또 플렉스까지 했습니다. 아하.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 공개를 한 건데요. 네. 노동신문은 어제 여러 나라의 당과 국가 수반 그리고 각 계층 인사들이 준 수백 점의 선물들을 국제 친선 전람관에 보충 전시했다면서 이 선물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국제 친선 전람관은요. 전 세계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보내온 수십만 점의 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뭔가를 약간 전시하는 듯이 대륙별로, 연도별로, 이야. 또 국가별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안진영 기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누가 선물 받으면 뭐 받았어? 빨리 펴봐 그러잖아요. 대체 뭘 받았습니까? 일단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이 금메달과 장검이 전시가 돼 있고요. 베트남에서 받은 찻잔 세트, 몽골에서 받은 금도금 술잔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물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궁금해요. 뭘까요? 팔레스타인에서 받은 건데 조개 껍데기 김정은 초상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지중해 바닷가에서 진기한 조가비들을 수집했는데 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색을 맞춰서 그 김정은의 모습이 딱 형상화될 수 있게 만든 초상화를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공을 많이 들은 공예품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특색 있는 선물 이것만 있는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서아프리카에서 온 선물인데요. 네. 수개월간 수공업자 4명이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라고 하는 낙타털 비단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낙타털로 낙타털로 비단을 만든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요. 어떤 네. 건지 한번 사진으로라도 한번 만져보고 그러니까요. 싶은 느낌. 만져볼 수는 없지만요. 이게 이제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대통령께서 이제 선물을 보냈던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위인 칭송이 보물고인 국제 친선 전람감에 전시된 선물들은 주체 조선의 국보로서 만대의 길이 전해질 것 국보급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 때문에 낙타가 좀 꺼려지긴 해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그 원인이 낙타의 비말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만 만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의 대표적인 혈맹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받은 선물은 없어요, 최진명 교수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동신문이 그 중국 선물을 소개를 했어요. 아하. 아무래도 이제 중국 눈치를 늘 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이한 여사가 각각 선물을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시진핑 주석이 보낸 선물은 뭐냐면 김정은의 반신 동상이에요. 동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동상을 만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조각가가 이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창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만든 사람 중국 미술관 관장이고 중국 미술관 협회 부주석을 맡고 있는 사람이래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동상을 시진핑 주석은 선물했고, 네. 그다음에 부인되는 펑리이한 여사는 네. 가는 실로 여기에 노동신문 표현입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5개월 동안 완성한 소주 수에, 그러니까 소주 지역이 중국에서 수혜품을 제일 잘 만드는 지역이래요. 수저우라 부르는 네. 수저우 항저우 할 때.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표적인 그 유명한 수혜가들을 불러서 네. 5개월 동안 한 땀 한 땀 이렇게 네. 표현을 썼어요. 아하. 수혜 작품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국의 선물을 자랑한 김정은 위원장.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이 있지롱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바로 NBA 농구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입니다. 아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아하. 처음 북한 방문할 때는 그냥 농구나 하고 사인회나 할 줄 알았다. 근데 가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술도 마시고 아하. 여흥도 즐기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노래까지 했다라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화를 공개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ike my country? I said, yeah, it's cool. It's fine. That's okay. He said, I love basketball. I said, that's fine. I love it too. He said something like, well, we asked Michael Jordan to come, but he wouldn't come. So we asked you. We're sitting there talking about basketball the whole time, this, shooting the shot, stuff like that. 근데 지금 들어보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한테 오라고 했는데 너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로드먼 너라도 대신 와 했는데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굴욕일 텐데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건 이제 농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의 몸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농구를 하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꽤 즐겨 했다 그럽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농구를 원작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농구화 모으는 것도 본인의 취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근데 농구 스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대중을 따라가고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럼 마이클 조던을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제 나는 왠지 1인자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 건 너무 흔해 보여요. 그런 2인자를 좋아해요. 찰스 버클이나 레리 버드를 좋아해요. 네. 그런데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있었던 당시의 데니스 로드맨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거예요. 별명이 벌레예요. 온몸에 벌레처럼 문신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싸우는 것도 되게 잘 싸워요. 네. 그래서 충동적이고 약간은 억압받고 화가 나 있고 약간은 튀고 싶고 그랬던 청소년들이 되게 데니스 로드먼을 좋아해요. 아하. 그래서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공감하면서 대리 발산하는 게 있었던 거고요. 네. 데니스 로드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 다 북한 싫어해요. 다들 북한 안 가요. 그러나 나는 북한 감으로 인해서 난 너네들이랑 달라. 난 네. 다른 사람이야. 난 여전히 이 나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난 반항적일 네. 거야. 아하. 난 특별해. 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제가 늘 최명기 원장님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진료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상식을 또 이렇게 습득을 하시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북 초청 받은 일화 말고 다른 깜짝 얘기도 공개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이랑 술 드셔보신 분, 집에 초대받으신 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로드먼이 자랑할 만하긴 한데요. 어허. 2013년에 이제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오케도 있고 보드카도 주고 미녀가 있다라면서 집에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만취했다라고 하죠. 두 분 뭐 술 좋아하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래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현장에는 18인조의 여성 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노래는 78년도죠. TV쇼의 댈러스 이 주제곡을 연주했다라고 하고요. 네. 굉장히 흥겹게 파티에 간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자신 앞에서 취기에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답가 차원이었을까요? 로드먼도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노래를 불렀었죠. 그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is for his birthday. This is his gift. This is his gift. I love the guy. The guy is my friend forever and ever and ever. Happy birthday to you. 데니스 로드먼이 해피 버스데이 투 부를 때 북한 심판 얼굴 보셨어요? 아주 그냥 찡그린 얼굴 보여드렸는데 어쨌든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아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20일 가까이 최근에 잠적 건강 이상설 있을 때 로드먼은 건강 이상설을 별로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언론과 인터뷰,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김정은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처럼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스트 댄스가 뭐냐면 네. 조던이 그 활동할 때 1990년대 시카고 볼스에서 활동할 당시에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공중파 방송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케이블에 방송을 했는데 그걸 네. 아마 보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데니스 로드만 생각은 김정은이 마이클 조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 아마도 숨어서 그거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그 최명기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스위스 베른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공립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때는 저렇게 살도 안 쪘었어요. 그리고 농구를 잘했고 재밌어했고 그다음에 분석을 잘하는 그런 성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로드맨을 초청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잘하는 선수를 초청해서 함께 게임도 하고 아마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드먼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또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아하.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건강 이상이 있을 당시에도 전혀 건강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받은 선물을 공개한 데다가 후일담까지 공개가 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잘 지내나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은 이런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신 경우가 맛도 좋고 가격도 편하기 때문에. 서울포덕기를 가족 쓰는데 사용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상품도 그만큼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개물도 우리나라에 물도 쓰고 샘플로 써서 손들이 피부가 고와지고 한결이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데 평양은 되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명규 조금 더 의심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런 영상을 굳이 냈다는 거는 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갖다 안심시키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네. 또 평양의 저 안정된 모습은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농촌에 굉장히 열악한 현실을 갖다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지요. 또. 네. 그런데 북한의 뭔가 미디어의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요즘 1인 방송이 좀 인기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도 비슷한 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첫 유튜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디는 북한의 메아리라고 하고요. 네.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북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를 달고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허. 한 2017년 12월부터 꾸준히 북한 내부 소식을 올리고 있는데 평양 내부의 모습, 이렇게 음식도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공연, 관광까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외신 보도에 나오는 북한 소식을 좀 반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부터 12월부터 업로드 해왔다. 영상을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만 2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대체 어떤 영상인지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력이 약해지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빈불고기에는 칼슘, 칼륨, 오메가3을 비롯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밥그릇 밑에 화약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식사를 잘 하여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답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이른바 우리로 치면 먹방 찍은 거예요, 지금? 먹방? 그래 보여요. 일단 먹는 네. 모습도 보이고 네. 생활 건강 정보도 주는데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뭐냐면요. 유튜브의 특징은 그냥 자유로움이거든요. 형식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편집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손길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예전에 과거 우리 보던 대한뉴스 이런 느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저걸 자발적으로 올렸던 것일까? 북한에서 유튜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많은 유튜버가 있어야 되는데 저 유튜버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영상을 만드는 주체가 누굴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 네. 안진용 기자님의 분석 예리합니다. 네, 예리합니다. 네. 언론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언론 전문가인데 예리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맞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네. 저거는 그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선전선동부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장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사상 관리,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우리나라는 미디어 그렇게 안 하지만 북한은요 네. 미디어 자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 뭐 조선중앙통신 이게 다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나쁜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사진도 이상한 사진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 이 유튜브도 결국 그런 채널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의 선정선동부가 외부에 북한의 긍정적인 모습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도 일부러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로 절대로 볼 수 없고요. 북한 정부가 관여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그런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은둔의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는 저렇게라도 혹시 방송을 통해서 글쎄요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러워 보이긴 합니다.